같이 회복을 하고 있는 중독자들을 만났었는데 얼마에 선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엄청 큰 가격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재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마약으로 이제 재판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재판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재판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형량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준비물이 뭔지, 서류들은 뭔지, 양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보를 아예 하나도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인터넷에 계속해서 검색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내가 마약한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고 수사를 받고 나서 재판을 받으면은 나는 무조건 감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소유예가 있는지도 몰랐고 집행유예가 있는지도 몰랐고 나는 이제 마약을 하는 게 걸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감옥에 가야 해 라고만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계속해서 두려웠고 그걸 잊기 위해서 또 다시 마약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양형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마약 재판은 이제 단약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약을 끊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진료를 보면은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 같은 걸 써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처방전이나 진단 기록.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 입원을 한 4주간 28일이 저는 이제 처음으로 마약을 사용하면서 맨정신을 유지한 상태가 처음이었었거든요. 매일매일 마약을 했었으니까 한 달간 맨정신을 유지한 상태는 저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게.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마약을 무조건 끊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퇴원을 하자마자 3일 만에 다시 마약을 하더라고요. 막상 재판이 이렇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엄청 두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정신병원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상담도 받게 되고 마약퇴치운동본부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다르크라는 것도 찾아가게 되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저는 초범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런 정보들을 받게 되면서 단약이 시작되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 있어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했던 양형 준비들은 일단 단약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들로 제가 준비했던 서류들은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함으로써 나는 지금 마약을 하지 않고 맨정신을 잘 유지하고 있고 반성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서류들을 참 많이 준비했었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좀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압박감도 느끼고 부담감도 느끼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을 선임했었고 같이 회복을 하고 있는 중독자들을 만났었는데 얼마에 선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엄청 큰 가격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총 5가지 사건이 걸렸었는데 이 사건을 다 변호사님이 2년 동안 봐주셨어요. 저는 1,000만 원도 안 냈습니다. 가격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 수는 없지만 1,0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2년 동안 변호사님이 저를 엄청 해서 이제 서류도 도와주고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락도 해주시고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재판이 걸려있는 분들은 진짜 정말 힘드시겠지만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저는 앞으로 마약 중독자들이 단약을 잘하고 진짜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습니다. 마약 재판의 종류라고 하면 투약으로 따지면 단순 투약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습 투약죄가 있을 거고 판매, 알선, 교부, 수수, 매매, 밀반입. 각 마약 재판의 과정은 거의 똑같나요? 아니지, 그 마약류에서 마약 쪽에 그 해당하는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합의부 재판이라고 그래서 이제 판사가 3명인 재판부로 가는 거고 필로폰이나 아니면 향정신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단독부, 그래서 이제
판사가 한 명 있는 곳에 가서 재판을 받지. 각 재판의 형량은 좀 다르게 나오나요? 아니면 비슷하게? 합의부가 기본적으로 최저 형량이 좀 높아. 그러니까 같은 투약을 했어도 같은 판매를 했어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냐 아니면 마약을 투약했냐, 판매했냐 마약을 판매했냐에 따라서 최하 형량이 틀려. 그래서 합의부 재판들이 형량이 좀 높게 나온다고 보면 되지. 그럼 재판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나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양형 기준 같은 경우는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데 들어가면 더 잘 나와 있을 거고, 과연 그럼 내가 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양형 자료를 좀 만들어 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우선 이제 판사님한테 내가 아무리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문 쓰는 것들은 초범이 아니고 재범 이상, 그다음 집행유예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서는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성문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반성문보다는 첫 번째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탄원서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사람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내 가족들이 이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거든. 가족들의 탄원서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재판에 걸리면 마약대출운동본부 찾아가서 이제 개인 상담 받고, 그다음에 집단 프로그램을 하면 확인서를 끊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확인서를 좀 받으러 다니더라고.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진짜 치료 의지가 있느냐, 그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반성문이나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마약대출운동본부 쫓아가서 그런 확인서를 받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NA 모임 같은 데 나가면 NA 모임에서 확인증 끊어주니까 참석하였다? 이것도 조금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병원 치료를 얼마나 꾸준히 받으면서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약물이 검출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다르크 같은 곳에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해서 프로그램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치료 세팅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 그것들을 잘 하고 있느냐가 판사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공인된 기관이나 공인된 곳에서 써주는 확인서 이런 것들이거든.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신뢰가 가능한 곳에서 써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말로만 나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나한테 연락을 주거나 우리 다르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같이 회복하면서 또 재판에도 좀 좋은 양형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많다. 그러니까 연락을 해주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해보겠다. 왜냐하면 마약 중독이 내가 경험을 좀 해봤지만 처벌에 의해서 끊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있는가, 중독의 정도겠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재판에 걸려 있으면 이 일을 잘 처리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잘 처리하는 사람들은 약물을 다시 하더라고. 이 문제를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삶이 정말 평생 이 문제 때문에 질질질질 끌려갈 수 있다는 어떤 경각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잘 처리하면 다시 해. 그러니까 이런 치료 세팅 안에 있으면 그런 인지적인 교육도 좀 받을 수 있고 자기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회복하면서 재판도 최대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울 테니까 연락 많이 주십시오. 필로폰 투약권하고 구매. 구매와 투약 횟수는 각각 어떻게 됐어요? 원래 굉장히 많았는데 증거가 좀 불충분하니까 투약 횟수는 한 8번? 그리고 구매 횟수는 한 4번인가 3번 정도로 해서 네, 형량은 어떻게 받게 되셨나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죠. 그럼 그때 당시 변호사는 있었나요? 그때 처음에 550만 원에 선입을 했다가 추가골 또 800만 원에 한 것 같아요. 심적으로 엄청 힘들었죠. 이게 재판받는 과정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거의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뭐지 항소도 하고 막 그러야 되니까 그 재판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